준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3살 청년 남민우라고 하고요. 보드게임 업계에서 나름 오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 주변에 옆에서 많이 보면서 많이 있고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군대 제대하고 9월에 영등포에 매장도 내면서 아버지께 건의드려서 그런 매장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대출을 아버지께 받았죠. 그래서 매장을 내면서 많이 실제로 제가 많이 체험해 보게 됐습니다. 그때 매장 운영하면서 천천히 든 생각이 바로 디자이너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그런 출판 문화와 우리나라의 개발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만들어 본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는 다 게임을 만들고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생각한 게임의 구성 요소 세 가지입니다. 게임은 일단 가장 중요하게 재미있어야 되는데 그 재미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제가 볼 때는 로직과 디자인과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 마케팅을 비단 저는 뭐 광고나 뭐 이런 거에서 찾았다기보다는 제가 실제로 손님들한테 게임을 설명할 때 재미없게 설명하느냐 아니면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손님이 게임을 얼마나 잘 즐기고 얼마나 재밌어 하고 그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걸 느끼면서 원래 마케팅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마케팅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립하고 보드게임 개발을 하는 거고 보드게임 출판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지금 보드게임 출판 시장에서 저번 SN에 갔다 와서 해외 디자이너들, 해외 퍼블리셔들이 한국 게임을 바라봤을 때 전체적인 시각은 뭐 이제 비주얼도 좋고요. 뭐 유수 디자이너들, 뭐 기돈 씨나 뭐 유명한 디자이너들도 보드게임 업계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고 로직은 뭐 한국 사람들 게임 잘 만들고요. 외국 애들도 놀랄 만큼 참신한 로직으로 잘 만드는데 마케팅도 뭐 이젠 괜찮아요. 괜찮은데 중요한 게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했던 말은 테스트 플레이를 좀 더 거치고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한다는 겁니다. 정말 모든 디자이너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UI나 그런 면도 다 그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용자 경험을 모은다는 거 흔히 우리가 UX라고 부르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걸 모아야 되는데 좀 끊기네요. 그거를 모아야 되는데 그걸 모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많이 적다라는 거죠. 외국의 유수 기업들, 뭐 블리자드나 이런 유명한 회사들, 그리고 외국의 뭐 여타 보드게임 회사들마저 사내에 테스트 그룹이 있을 뿐더러 외국에는 외부 테스트 업체까지 있고요. 그렇게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가뜩이나 보드게임 시장에서의 사용자 경험 수집, 그러니까 테스트 플레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외국 게임이야 내놓고 중대한 오류나 에러가 발생했을 때 패치나 업데이트를 하면 되죠. 근데 보드게임은 패치랑 업데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재판을 하기 전까지. 지금까지 나온 모든 판매분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다시 재판하기 전까지는 그 오류를 수정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오탈자, 뭐 룰북에 있는 오탈자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드게임에서는 그런 경험들을 수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볼 수 있는데요. 그 사용자 경험이라는 게 비단 우리가 뭐 디자이너들이 설계한 장치들을 게이머들이 얼마나 사용하는가 그게 아니고 게임 개발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재미 요소들이 얼마나 유저들한테 충실하게 전해지고 유저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 경험을 추출하는 데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플레이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업계 관행, 뭐 게임 업계 관행인 것 같은데 테스트 플레이가 상당히 많은 뭐 말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테스트 플레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알파 테스트라고 부르죠. 흔히 개발 디자이너들이 본인이 디자인을 할 때 본인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지인들을 조금 모아서 하거나 하는 테스트들을 제가 볼 때는 알파 테스트라고 좀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로직들을 실체화시키고 그걸 안정적으로 구동시키기까지의 과정이 알파 테스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는 뭐 우리나라 보드게임 디자이너들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베타 테스트죠. 이거는 제한적인 외부 테스트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안정적인 구동과 게임의 구성 요소들은 전체를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플레이상의 치명적인 모순이나 아니면 재미 요소가 어디서 부족한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플랫폼이 없죠. 근데 KBDA가 있어서 KBDA에서 이런 플랫폼이 돼주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정모거를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베타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유저가 한다기보다는 모두 다 게임 디자이너고 게임 관련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게임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게임에서 이런 걸 시도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일반 유저들이 하는 게임이라기보다는 디자이너들이 하는 게임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모순을 찾는 거예요. 게임 뭐 메커니즘상의 모순들을. 그래서 정말 중요한 테스트고 여기까지는 KBDA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베타 테스트에 주의할 점은 뭐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얘기하시지만 베타 테스트에 필요한 게임들은 퀄리티,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퀄리티가 크게 좋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버리면 우리가 조언을 해주기도 뭔가 애매하고, 그리고 조언을 했을 때 그걸 확확 바꾸기도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 퀄리티, 디자인적인 퀄리티가 딱히 높아질 필요가 없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제 프로젝트인데요. 제 프로젝트는 바로 오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좀만 기다려요. 거긴 나왔어요. 네. 네, 오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 오픈 테스트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디자이너들도 게임을 만들 때 주의하시겠지만 일단 사용자 타겟층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파티를 할지 아니면은 뭐 전략적인 걸 할지 그런 타겟층을 되게 정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는 필연적으로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 게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한 디자이너고, 그래서 우리가 설정하는 거랑 실제로 유저가 받아들이는 거랑은 정말 다르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 디자이너랑 우리 실제로 구매하는 외국 게이머나 아니면 우리 한국 게이머들과의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른 테스트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처음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래서 오픈 테스트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작자와 사용자 간의 간극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표를 같이 볼 수 있으면 그런가. 뭔가 나올 것 같아. 뭐가? 안 됐어? 그러네. 와이파이 끊겼네. 왜 그러지? 이거 와이파이가 아예 안 잡히네. 됐다.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어야겠다. 우리의 상황을 네. 그래서 이 오픈 테스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구상했던 거는 일단은 이게 뜨면 좋을 텐데 이 표를 다른 거 사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 실제 중요한 건 여기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이 표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이거 와이파이가 그냥 잡히카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선이 또 이렇게 폐가 있고. 표인데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테스트에서 많은 분들한테 오픈 테스트를 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의 그 중요한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제작자들과 사용자들과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제로 그 보드게임 매장에서, 저희 보드게임 카페 매장에서 구축한 유저층입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도 뭐 당연히 일단 외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보드게임 모임분들이 한적해서 이제 본인 모임분들끼리만 게임을 하고 싶어서 많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보드게임 모임들이 제가 지금 유치한 것만 해도 한 60명 정도, 60명, 80명 정도 되는 규모의 보드게임 모임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는 대학생들 전용으로 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3군데가 이제 진짜 게이머들, 굉장히 어려운 게임들을 많이, 하드 게임들을 많이 하는 그런 게이머들이 있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 보드게임 모임이 추구하는 난이도는 되게 높고요. 진입장벽은 낮습니다. 저희가 어떤 게임이 들어오더라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럼 맨 밑에 보시면 일반 고객들이죠. 아직 한국 사람들한테 보드게임 자체는
진입장벽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난이도가 낮은 게임이 좀 투영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모임이 자체적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 80명 정도가 있는데 이 모임은 보드게임을 안 해본 사람을 위주로 제가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보드게임을 배워가는 사람들, 간단한 파티게임이나 딱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딱 어려운 게임이라 하면 버건디까지 정도, 그러니까 쉬운 게임은 카탄 뭐 이런 정도까지 해서 그 정도 난이도로 구축한 자체 모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세그먼트로 나눠서 오픈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이거는 추후 계획이지만 만약에 나중에 게임 출시 임박하거나 아니면 정말 진중한 플레이가 필요할 때는 제 개인적으로 외국 게이머들이나 아니면은 뭐 프로게이머들을 구축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그룹 특수 계급 아니 특수 그런 세그먼트도 한번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서 우리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정보를 많이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들부터. 근데 이제 여기서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주의사항은 일단 일반 소비자한테 나가는 거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퀄리티가 약간은, 그러니까 베타 테스트보다는 조금은 더 있었으면 일반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디자이너가 아니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그 진입장벽을 허물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약간 디자인적인 퀄리티가 좀 높았으면 좋겠고 디자이너들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뭐 게임 업계에서 미리 그냥 기본적인 뭐 디지털 게임 업계에서도 통용되는 사실이지만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고집, 내가 이것만을 꺾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고집과 그리고 우리가 베타 테스트를 하면서 다른 디자이너들이 생각했을 때 쏟아져 나오는 아이디어들 그리고 실제 게임 유저들의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유저들한테 나가는 게임은 유저들은 아마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냥 제가 뭐 그냥 끼적끼적 만들어본 보드게임들을 일반 손님들한테 나가봤을 때 뭐 했던 것들은 왜 여기는 마법사 직업이 약하냐, 왜 맵이 좀 더 현실적이지가 않냐, 왜 이게 서있지가 않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양한 일종의 저희 디자이너들이 볼 때는 이건 게임에 중요한 게 우리가 테스트하고 싶었던 내용이 아닌데라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 프로젝트를 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이런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들이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떻게 게임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서는 디자이너들이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디자이너들과 의견 교류를 하면서 얼마나 짜임새 있게 게임을 설계했는지 그리고 테마는 어떻게 절묘하게 잡을 것인지. 왜냐면 게임에서 사실 보드게임 특성상 화려한 그래픽이 있거나 아니면 뭐 훌륭한 BGM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유저한테 가장 중요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몰입감을 끌어내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은 게임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거는 테마와 로직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도 중요하고 얼마나 기존 게임들의 장점을 흡수하고 기존 게임들이 못했던 거를 얼마나 극복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창의적인 메커니즘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룰로서 게이머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제한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부분은 이런 모든 제가 어떻게 보면 게임 업계에 대한 일갈이기도 한데 이런 많은 부분들이 애초에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디자이너들 이건 디자이너의 잘못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보다는 제작사, 퍼블리셔들, 출판사들, 우리나라 출판업계에 있는 제작사들의 잘못일 거고요. 사실 제작사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산업 구조나 뭐 단기간 고수익을 원하는 산업 구조나 그리고 기업 운영들이 힘든 거, 많이 자본들이 유입되지 않고 게임 산업이 그냥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약간 게임 디자이너들의 예술이라기보다는 그런 산업으로 분류가 되는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개선하고자 그렇게 했었고 이렇게 우리들이 테스트 플레이를 완벽하게 거쳐서 양질의 게임을 준비하는 거는 저희 차원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산업 구조 전체를 개혁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일지 몰라도 일단 그 컨텐츠의 원류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좀 미약하나마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음 화면에 뜨는 거는 제가 좀 물론 뭐 게임을 받을 때 맨 처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뭐 어떤 제한이 있겠냐마는 그래도 아직은 프로젝트의 초기고 진입장벽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받고 싶은 게임은 일단 간단하고 쉬운 파티 게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량의 데이터가 쌓이고 그리고 매장에 오는 손님이나 모임들한테 이런 사항들이 주지가 된 다음에는 당연히 뭐 전략 게임이나 약간 헤비한 게임들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사다난한 프로젝트들이 끝났고요. 그래서 뭐 막을 내리자면은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바다 거북이가 알을 200개 정도를 낳는데요. 100개에서 200개 정도를 낳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다시 산란기에 접어들 수 있는 거북이는 한 마리, 두 마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뭐 가는데 날씨도 험악할 뿐더러 뭐 새가 잡아먹기도 하고 바다까지 걸어가는데 바다 가서도 막 수많은 천적들이 있고 근데 우리 보드게임 시장에서는 그 모진 바람과 천적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있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견뎌내서 강력한 보드게임들이 나왔을 때 한국 보드게임 문화를 바꾸고 선도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좀 더 그렇게 혹한 상황에 가혹한 상황에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가혹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강력한 게임들을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좀 질적으로 향상을 이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